네, 동시호가 구간 들어왔습니다. 오늘장 개장 8분여 남아있는데요. 양대지수,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되면서 코스피가 0.25%가 오른 2471.8포인트, 2472.99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0.24%가 오른 781.43포인트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소식이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먼저 디오인데요. 이제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지난달 1월 20일에 디오 전략 세워주셨는데 목표가 도달하면서 20.04% 수익률 나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디오의 상승세는 최근에 임플란트 업체인 덴티움이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오른 디오 같은 경우에 키 맞추기 전략으로 키 맞추기 시세가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 폭증했습니다. 단기간에 좀 쉬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임플란트 공략을 계속 해주셨는데 디오 목표가 도달, 전액 매도 의견입니다. 이어서 2월 7일의 종목입니다. OLED 관련주 낙폭과대 보시면서 P&H테크 공략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도달해서 20.81% 수익률이네요. 대응 전략 주시죠. 일단은 어제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OLED 쪽으로 좀 이슈가 좀 있고, 어떻게 뉴스도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OLED 소재 업체인데, 내년서부터 지금 애플의 맥북 에어, 아이패드 프로에 OLED 디스플레이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P&H 테크로서는 수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가는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2차 목표가 2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 쪽에서 우리 기업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 쪽에 마이크로 OLED 동맹을 맺는다, 이런 소식들도 나오던데요. 이번에 올해 나올 여러 메타버스 관련 기기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의 동시호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실까요? 예, 조선 관련주고요. 네. 성광밴드입니다.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매출 733억, 영업이익 92억으로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좀 호전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조선 기자재 쪽의 피팅밸브는 계속해가지고 연간 매출이 성장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받아놓은 수주를 올해 이제 조선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밸브뿐만 아니라 이제 기자재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성장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그 밸브가 조선 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플랜트 쪽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NG 부분에서 이제 카타르라든가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라든가 북미 쪽에서 LNG 쪽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수주가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가시권에 있다를 보이고요. 수주 모멘텀도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439억으로 작년 대비해가지고 54.6%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은 요 근래에 조선주들 좀 같이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바닥잡이를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죠.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6,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 1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4분기에 증가세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기자재 피팅밸브 쪽에 올해 매출 성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시초가 2% 이내의 매수가 잡고 있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선 설정하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0.45% 소폭의 상승, 13,340원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는 오늘 동시호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넥스틴입니다. 네. 넥스틴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지금 신규 매출처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원래 매출 중에서 중국 향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70에서 80%를 중국이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다른 이제 매출처로도 회사는 조금 계속 다각화하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좀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검사 장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위세정 전기 제어 장비를 출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성장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드디어 이제 박스권을 좀 탈피하는 모습이에요. 주가가 이제 모멘텀을 좀 받는 구간으로 좀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67,000원, 손절가는 49,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공정의 패턴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매출처를 다각하고 있는 넥스틴,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67,000원 선, 손절가는 49,700원 선 설정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1% 플러스권입니다. 최근 좀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58,500원 선 호가 나오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자, 오늘 장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관련주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싶은데요. IT 관련주,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는 배터리 관련해서 나노 신소재의 상승세까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주 가운데서는 오늘 또 의료기기 쪽에 하이로닉이 5%의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IT 관련주 가운데서는 소부장 쪽에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부장 가운데서 한미반도체 3% 넘는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IK 2.9%, 후공정 기업들의 상승이 나오면서 네오셈과 고영까지 1%에서 2% 상승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노펙스 2.4%, 사이맥스, GST 같은 IT 관련 주식들, 그리고 KC가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개장 전에 그 체크포인트로 알아봤었던 스마트 그리드주 가운데서 옴니 시스템이 3.8%, 누리플렉스가 4.8%의 상승 호가가 나옵니다. 각각 1,800원대, 6,300원대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수소주는 큰 움직임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산퓨얼셀 0.4%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동시호가에서 어떤 점 눈에 띄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혼조권으로 끝나긴 했지만, 어제 그 나스닥은 상승 마감이 됐고, 나스닥 상승 마감의, 제일 큰, 이제 원인이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쪽하고, 그 테슬라, 전기차 쪽입니다. 반도체하고 그 전기차가 우리 시장은 사실 이 두 종목이 지수를 주도하는 주도주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반도체와 전기차가 좋고, 우리 시장이 그걸 추종을 한다면은, 우리 시장도 오늘 나쁠 이유가 없겠죠.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상승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라든가 양극재 쪽도 오늘 상승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총 상위주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빨간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코스피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코스피보다 좀 선전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 기술주들 오늘도 계속 시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차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장도 일단, 선방 이상은 해주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이제 어제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그걸 따라갈 수 있을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15일 수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 CPI 재료가 나오고 나서 잘 소화하고 혼조 마감됐습니다. 1월 CPI가 예상치 6.2%를 웃돈 6.4%가 발표됐지만 큰 충격은 없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5.6%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 나왔습니다. 물가 압력과 긴축 지속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 엔비디아의 주가 강세 눈에 띄었습니다. 5에서 7%가 각각 올랐고요. 또 달러 인덱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계속 주목이 되고 있죠. 간밤에는 달러가 보합권에서 마감되면서 최근에 103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고요. 1분기 내에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지표와 성장률에 미칠 영향력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동 등지에 중국의 정찰 풍선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목표가 글로벌 정찰 풍선 네트워크 만들기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어제 회담을 가지고 북한 도발, 러시아 제재, 중국의 정찰 풍선 같은 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4분기 실적 시즌이 저물어가고 이제 오늘 센즈랩이라는 AI 보안 기업이 신규 상장합니다. 물가와 긴축 압력 속에서 최근 아시아의 통화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어떤지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수요일장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7% 오름세 기록하면서 동시효과 비슷하게 강보합 흐름이고요. 0.31%가 오른 2473.18포인트 선입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탄력을 조금 더 코스피 대비해서 높입니다. 0.59%, 0.6%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84.1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또 선물시장까지 현선물 모두 외국인의 매도로 출발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오늘장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14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소폭의 매도 63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173억 원의 매수세로 전환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는데요. 200억 원 가까이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도하며 290억 원대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3거래일 만에 순매수 4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시면 어제 장 초반에 매수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 200억 원대 매도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234억 원어치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볼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업종, 비금속 광물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케미칼 2% 가까이 오르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 IT, 철강, 운송장비, 그리고 제조업종, 종이목재 등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철강 쪽에서 0.5% 내외 상승이고요. 운송장비까지 0.5% 상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오늘 금융업종이 1%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 압력은 금융 쪽에서 나오고 있네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2% 이상 내립니다. 서비스업종, 증권업종, 음식료품 업종까지 하락세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0.5%에서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시장도 출발했는데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3원 60전이 상승하면서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1273원 선에서 오름세를 보여주며 원화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대형주 가운데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케미칼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배터리주 그리고 자동차주까지 상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75%, LG에너지솔루션이 2%, 포스코케미칼 1.97% 오르며 23만 3천 원 선에 현재 주가가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기아,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까지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배터리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3.7%의 낙폭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또 유가와도 연동이 될 수 있는데 유가는 사실 뭐 크게 하락했다기보다 $80 선에서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 낙폭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네이버까지 플랫폼 금융주들 일제히 1에서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배터리주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죠. 에코프로가 5% 가까이 오르고요. 첨보도 3% 넘는 상승입니다. 폐배터리 성일하이텍도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2%,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 위메이드, 엔터주 SM까지 2% 넘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펄어비스, HLB 같은 일부 게임주와 바이오주 1%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동향 파악해 볼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전에는 조금 강하게 출발했다가 지금 뭐 매물이 경계성 매물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오늘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몇몇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넘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뭐 HPSP 역시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쪽도 상승하고 있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호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테스나 더 강세. 2차 전지 쪽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강세 나타나고 있고, 나노 신소재가 지금 7%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이 폐배터리 쪽도 코스모화학, 그다음에 성일하이텍, 세비캠
모두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저는 일단 CPI 이벤트는 좀 지나갔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 좀 거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오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수의 급등보다는 역시 개별 종목, 업종에 모멘텀이 좀 있는 업종들로 좀 매수는 여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탄력이 둔화되면서 지금 보합권 부근까지 내려왔는데요. 2470선 진입 시도하다가 현재는 2467선으로 소폭의 상승, 2포인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도 전기차 쪽이 좋네요. 전기차 쪽에 에코프로가 5%나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 BM 이쪽에는 시세가 지금 안 죽고 좀 계속해서 신고가를 지금 내는 분위기이고, 오늘 보니까 이제 첨보 같은 이제 첨가제 쪽도 좀 올라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노 신소재 같은 이쪽에 응급제 쪽도 계속해서 지금 시세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전체적인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전기차 쪽입니다. 이렇게 좀 파악이 좀 되고, 반도체 쪽은 지금 삼성전자가 음봉을 내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아침에 시작된 좋았는데, 살짝 눌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또 이제 아래꼬리 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전반적으로 다시 또 이제 올라올 것 같고, 특히 반도체 쪽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장비주나 소재주들보다도, 후공정이라든가 이런 쪽들 또 이제 칩리스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이제 시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좀 봐드렸던 스마트 그리드 쪽의 누리플렉스라든가 옴니 시스템은 오늘 상승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당장의 실적에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단 테마성을 좀 봐야 되겠고, 누리플렉스 정도가 아마 이쪽 섹터에서는 제일 대장주일 겁니다. 누리플렉스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약간 좀 이제 흐름을 좀 따라가는 정도의 그런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코스피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약간의 이제 약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이제 약세권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상장한 센즈랩 따상 성공했다가 상승 탄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콤비가 이전에 따상상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날까지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왔는데, 센즈랩은 따상 찍고 나서 현재 27,300원의 고점 형성하고 26,000원대 24%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도 좀 지켜보시고요. 코스피가 조금 전에 1포인트가량의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하락 전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400개 정도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더 늘어나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지금 상승하는 종목 개수를 추월하네요. 상승 종목 수가 현재 389개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좀 더 우세한 모습이고요. 0.5% 이상의 상승 유지하고 있는데요. 760여 개 상승, 640여 개 하락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전체적인 움직임 가운데서 종목별로 좀 움직이는 것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음원주도 일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창투자 가운데 JV 인베스트먼트 강세, 6개 가운데 체리브로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음원주가 지니뮤직, 드리머스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지니뮤직이 6.6%까지 오름세를 띄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동향 가운데서는 두 분께서 짚어주신 배터리와 IT주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IT 관련주에 대한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IT주는 어떤 특징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쪽에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 나스닥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어느 정도 소폭 상승, 소폭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수의 큰 움직임보다는 역시 오늘은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IT 쪽,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쪽에 이런 쪽을 한번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어제 경계성 매물이 상당히 출회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장비주들 중에서는 여기가 이제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양봉이 출현하면서 끝나면은, 결국에는 상승세 유지하면서 끝나면은,
저는 한 번 더 고점을 어제 이제 16,820원이 장중 고점이었는데 여기 테스트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IT 쪽, 특히 반도체 쪽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4%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에이펙트가 5% 상승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13%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일부 종목들은 또 급등을 하고 있는 IT 관련주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도 IT주에 대해서 코멘트 간략하게 오늘 특징 해주신다면 어떤 점 꼽아주시겠어요? 네, IT주들은 뭐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런 쪽도 이제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당연히 좋은데 단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락권으로 지금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뭐 대장주들은 오늘 아무래도 지수가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이쪽 큰 종목들이 움직여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지금 뭐 움직이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비주나 소재주들 이런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매가 좀 돌고 있고요. PSK가 지금 2%, PSK 홀딩스는 지금 9%까지도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FPCB 쪽으로도 이제 움직입니다. BH라든가, 네. 코리아 서킷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시세를, 요즘에 이제 BH하고 코리아 서킷가 FPCB 쪽에서, 조금 눈에 띄게 시세가 흐름이 좀 이제 괜찮은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고, 뭐, DB하이텍도 오늘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보면 이제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가 요 세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DSP이고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DSP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쏟아지면서 이제 이쪽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스나 같은 종목도 두산 테스나도 오늘 다시 또 이제 박스권 돌파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또 IT 내에서도 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꼭 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쪽에서는 소부장 쪽에서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바닥 가능성, 챗 GPT에 따른 수혜 기대감들 반도체 나오고 있고요. 정말 시장에서 뭐 여전히 강한 건 배터리, 정말 배터리입니다. 에코프로 또 나노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이들 종목들이 또 3에서 5% 상승 탄력 보여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LNF 등 상승세 대형주들 그리고 또 중소형주들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뭐 장비주 쪽에서는 좀 저조한 것 같아요. A프로가 2% 오르고 있습니다만 TSI, CIS, 나인테크, 뭐 DNT 별 움직임은 없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배터리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배터리주 뭐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관련주 전부 다 좋았어요. 퀀텀스케이프라든가 솔리드 파워 이쪽에서도 뭐 한 6% 이상씩 강세가 나타나고 테슬라, 뭐 피스코 이런 전기차 업체들도 강세. 뭐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 주식, 2차 전지 업체 주식 모두 다 강세가 나타나서 지금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사상 최고가 부근으로 또다시 가고 있는데 뭐 일단 상당 부분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뭐 일단 조심해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쉬었다가 가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그러는 게 좀 좋겠고요. 역시 미국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과 거의 뭐 동일한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이 4%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 가운데서 오르는 종목은 따로 또 있네요. 펜트론이라는 종목이 20%까지, 윈텍과 엠플럭스 이 두 종목은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펜트론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3D 정밀 공정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소형주입니다. 근데 뭐 이 종목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배터리주 전반의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장과 연동되는 부분들을 알아봤다면 비연동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플랫폼주의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약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엔터주는 또 계속 올라가죠. SM이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또 SM 그룹주, SM 라이프 디자인, 또 SM CNC의 주가 탄력 눈에 띄고 있는데요. 플랫폼주 약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카카오 쪽에는 지금 아무래도 SM 관련 이슈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가 쉬니까 같이 뭐 이제 좀 쉬어갈 만한 구간에서 같이 좀 쉬고 특히 이제
어제 그 CPI가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성장주의 이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이쪽 플랫폼주가 오늘 강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상승 구간에서의 조정 정도를 좀 보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밤에 6개월물 미국의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엔터주에서 SM그룹주의 또 상승이 오늘장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고 또 3월 주주총회 이제 지나야 이 이슈는 좀 마무리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SM은 공개 매수가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카카오와 하이브를 봤을 때 지금 관심이 가시는 쪽 혹시 있으실까요? 카카오는 조금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왜냐하면 뭐 SM하고 엮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펀더멘털만 봤을 때 카카오라는 네? 기업이요. 카카오라는 기업만 딱 봤을 때 관심 가시나요? 글쎄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 있기 때문에 좀 조정 기다리면 좀 다시 저가 매수할 기회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일단은 뭐 카카오의 뭐 연결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를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벌금을 부과를 해서 약 270억 정도 카카오 택시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계속 태클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카카오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저가 매수는 올해 성장주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SM은 공개 매수가 나와 있는데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뭐 CJ하고 뭐 카카오 쪽하고 뭐 지금 또 다시 뭐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제 시간 외에서는 12만 원을 일시적으로 넘었어요. 그러나 하지만 이거는 일단 확인되지 않은 보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12만 원 이상에서 CJ하고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확정하지 않는 이상은 12만 원 계속 가면은 저는 계속 매도입니다. 저는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12만 원 일시적으로 넘었지만은 저는 일단은 그 어떤 공개 매수가가 더 높은 공개 매수가 실제로 발표를 해야지 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SM 뭐 접근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접근하는 거는 1%라도 남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다면은 근데 이제 12만 원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안 팔 분들은 12만 원에 이제 만약에 장내에서 12만 원 근처에서 안 팔 분들은 결국에는 공개 매수에 응하면은 12만 원을 받는데 12만 원 받으면 22% 양도소득세 차감을 해야 돼요. 공개 매수 하시면 그거는 감안하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별로 득볼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세금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플랫폼에서 이제 컨텐츠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어유라는 플랫폼 가치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계속 5일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 0.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게임주 가운데서 피해 거짓 네오위즈 좋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소폭 나오고 있습니다. 0.5%, 또 컴투스 VR 게임 관련 모멘텀으로 어제 주목받았는데요. 소폭 쉬어갑니다. 웹툰주 플랫폼 가운데서 미디어 블루가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DNC 미디어가 2% 넘는 상승, 핑거스토리 1%, 키다리 스튜디오, 강부합, 타코미디어는 소폭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드라마주 뭐 요즘 얘기 안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뉴가 2% 오르고요. A스토리가 4%의 하락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엇갈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그 키스트도 아까 동시호가에서 눈에 띄었는데 별다른 움직임은 없네요. 자, 그러면 플랫폼주와 컨텐츠 전반까지 좀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그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다들 오늘 안 좋고, 게임주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2월이 중순이 지나가고 있죠.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이제 신장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또 이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요번에 이렇게 시장이 좀 눌리고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게임주들을 한번 좀 종목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신장 모멘텀 있는 종목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웹툰주들은 보니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매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CPI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 코스닥 물론 상승권에 있긴 하지만, 아침보다 분명히 탄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 매기가, 오늘도 이제 조금 약할 것 같으니까 웹툰주 쪽으로, 다시,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미스터 블루라든가 MBT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게임주, 그리고 드라마 관련주들도 요즘에 보면은 시세를 크게 내고 있질 않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AI 쪽으로 관심이 다 쏠려가지고 이런 쪽들에는 그닥 이제 관심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강하지 않고 오히려 좀 약세권에 있는데, 전 드라마 관련주나 그 게임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동일하죠. 신작이라는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작 모멘텀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붙느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신작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다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드라마 관련주들, 신작 모멘텀들 있는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는 눈여겨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폐배터리 그리고 리튬 관련주도 좋습니다. 리튬 관련주 가운데 금양, 미래나노텍, 코스모화학 나란히 4%에서 6%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바이오주 움직임 좀 살펴볼까요? 코스닥이 오늘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상승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탄력은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이고요. 바이오니아, 강스텐 바이오텍, CTC 바이오,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이 3%에서 10%, 바이오니아가 10%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보톡스 전쟁 그리고 또 어떤 바이오주의 일부 종목의 이런 탄력적인 시세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현수 전문가님. 바이오니아는 솔직히 이게 올라갈 일이 있나요? 이렇게까지 이게 수급으로 일단은 끌어올린 건데 요거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으로 보고 있고, 바이오 전체적인 강세라기보다는 몇몇 종목들 수급이나 어떤 재료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바이오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좀 취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투자 심리가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바이오 쪽을 보기보다는 현재 좀 전망이 긍정적이고 수급도 그쪽으로 들어오는 2차 전지나 반도체, IT 이런 쪽으로 계속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시장에 풀려 있는 돈들이 아직 많이 없다. 아직 예탁금이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이기에는 아직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TC 바이오도 바이오니아와 마찬가지로 2월 들어서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2월 초에 모멘텀이 이 종목이 있긴 했습니다. 일본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으로 세계 유일의 필름형 대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주목됐었는데요. 이렇게 일부 바이오주의 상승 탄력, 아직은 심리나 수급 차원에서 부진한 측면이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환율 시장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한 이후에 탄력을 조금 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일 환율 자체는 전일 대비 3.6원 오른 1273원에 출발했고요. NDF 기준으로도 1271.5원 상승 출발하면서 전일 대비 3.2원 올랐습니다. 달러화는 근데 장초 하락세를 좀 보였지만 추가 CPI 기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유입되자 낙폭을 되돌리고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되었고요. 엔화는 약달러임에도 불구하고 BOJ의 신임 후보 관련 여파가 유지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위안화는 리오프닝 기대가 또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와 금일 MLF 발표 경계 속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흐름을 바탕으로 금일 환율 좀 보자면 금일 달러원은 CPI 결과 기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려졌다는 시장의 해석이 긴축 우려를 장기화하여 상승 압력 형성 후 1270원 복귀 흐름 전망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재차 0.5%를 기록했다는 점과 에너지 및 주거비가 높게 나온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라는 평가가 유입되었고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미 국채금리가 반등했고 달러 역시 밤사이 보이던 약세폭을 되돌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해당 압력은 금일 아시아장에서도 연장되어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화 등 위험 선호 통화는 긴축 우려 장기화 속 매도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인플레 급락에 베팅했던 포지션의 숏 커버 또한 상승세에 일조할 것입니다. 엔화 및 위안세가 각 BOJ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미미한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원화 약세 재료로 확인되며 금일 환율 상승 압력 제공해 1270원 중반 중심 등락 전망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상승 흐름에서 관찰 가능했던
예상했던 내고 물량의 상단 대기와 슈퍼코어 인플레 하락 등을 근거로 이번 CPI가 오히려 물가 안정을 시사한다는 일부 주장은 금일 환율 상승폭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1266원에서 1276원 등락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에 대해서 끈적끈적한 물가다라는 평가와 또 일부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대립하면서 사실 달러가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소폭의 또 약세를 보여줬고요. 이런 가운데 엔화 위안화 약세 기록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또 상단에 내고 물량 버티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 예상 밴드 설정해 주시죠. 네, 오늘의 환율 예상 밴드는 1266원에서 1276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크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1266원 선에서 1276원 선 보고 있고요. 현재 1274원 선에서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 6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체크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예, 어제 이제 애매하게 CPI가 나왔죠. 전월보다는 빠졌지만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다. 시장도 보면 애매하게 지금 약간 움직였죠. 혼조권으로 움직였고, 하지만 나스닥 부분에선 어쨌든 전기차랑 반도체가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방 지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다시 한번 나스닥이 12,250을 뚫고 위쪽으로 올라가기에는 어제 이제 동력을 좀 크게 얻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동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제 다시 또 행보권 정도 예상을 좀 전체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 우리 시장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PC가 이제 24일 날 있기 때문에 PC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시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는 정도의 좁은 박스권 장세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다시 또 이제 형성이 될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AI 테마는 이제는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에다가 챗GPT를 실었다는 뉴스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는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은 것 같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테마들이 나온다면은 이제 그쪽에서 강하게 좀 순환매가 돌겠죠.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제일 주도하는 쪽은 반도체하고 전기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일 수익을 찾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제 PC 발표 때까지는 좁은 행보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보다도 반도체와 배터리 위주의 매매에 필요하다고 보셨고요. 좁은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역시 좁은 박스권 예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고, 네. 일단 CPI가 이제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높았어요. 하지만은 미국 시장 S&P 500 차트 잠시 보시면은 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CPI가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 충격적인 수치만 안 나오면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당장은 미국 시장도 크게 올라갈 모멘텀은 없습니다. 미국 시장도 좁은 박스권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하락보다는 좁은 박스권 계속적으로 아래에서는 21선 지지선 테스트, 위로는 2,500 다가오면 또 경계선 매물 나오고, 2,500을 강하게 뚫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외인들이 강하게 좀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 상단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와야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업종별, 종목별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순환매 장세 계속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매했던 물가였지만 담담한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순환매 장세, 수급 잘 추적하면서 대응하자는 전략을 최현주 전문가는 제시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신기수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일정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코스피 업앤다운 지수의 행방은 이라는 주제로 신기수 전문가 유튜브 라이브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죠. 오후 4시입니다.